네, 그럼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그 1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을 뭔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강렬한 것에 이끌려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어떤 것에 나는 좀 강력하게 취해버려서 뭔가 정신이 지금 혼미하다. 혼란스럽다.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성을 잃어버린 것의 다른 이면에는 우리가 뭔가에 아주 강력하게 끌리거나 집중을 했을 때 다른 곳에 대한 시선을 둘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주의를 줄 수가 없고 딱 거기에만 뭔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서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빠져있는 나머지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의 지금 감정 상태는 딱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분이 어떤 것에 빠진 그 대상의 정체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이분의 감정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어떤 것에 많이 이렇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뭔가 여기서 근데 전체적으로 말해주는 카드들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애정과 사랑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애정과 사랑인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께서는 뭔가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현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은 소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좀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뭔가가 특히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도 바라보는 것을 좀 더 많이 하지 이렇게 한번 다가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그렇게 훅훅 슉슉 하고 걸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강렬함 같은 것은 우리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뭔가 눈치를 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일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뭔가 여기에 있는 그냥 전체적인 어떤 카드들을 봐서 원래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내리는 판단을 더 따르고 감정적인 것에 이렇게 잘 휘둘리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기분파예요.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꾸며낸 모습인 걸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진정한 그 내면, 어떤 것에는 무언가에 이렇게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그것의 본질을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을 약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을 지켜보신 시간이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자기 자신이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쉽사리 뭔가 잡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을 봤을 때 나는 뭔가 어떤 사랑의 감정이 폭풍을 친다. 보면은 즐겁다. 기분이 좋다. 뭔가 나의 피랑 심장이 뜨거워지는 기분이다.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거기 홀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홀리는 현상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좀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해서 지금 자신의 심장에는 뭔가 바운스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뭔가 어쩌면 우리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심상치 않은 자신의 운명의 순간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나 이 사람 뭔가 쉽사리 잊지 못할 것 같다. 뭔가 내 이성이 흔들리고 있어. 이건 조금 나한테 위험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어. 라면서 어떤 경계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쉽사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많이 끌리고 있어요. 다만 이분은 뭔가 뒤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앞으로도 뭔가 그냥 약간 뒤에서만 뒷짐을 지고 우리 여러분을 바라볼 가능성이 커요. 그 뭔가 흔들거리는 그 감정을 즐기면서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관을 약간 이렇게 좀 뛰어넘는 것 같은 사람? 나의 가치관의 벽을 이렇게 좀 완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통통통통 이렇게 뛰는 그 나의 가치관의 벽을 팍팍팍팍 하고 두드리는 것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주는 그런 자극 같은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흥미진진하고 약간 어떤 즐거운 충격 같은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나의 그 인생의 선 같은 것들이 침범을 받고 있다. 침범을 받고 있고, 1번 너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지금 사정없이 떨리고 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여러분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것이 저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어떤 나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조금 지쳤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나를 뭔가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그런 건조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여러분을 접하고 우리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기존에 나를 속박했었던, 그러나 내가 만들었었던 그것들로부터, 어떤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여러분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진다. 나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자신감 없음으로, 그래서 뒤로 뭔가 숨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우리 여러분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다. 안 그래도 원래 나는 그렇게 자신감이 많고, 그리고 실은 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다.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사람인데 우리 1번 앞에만 서면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쿵쾅거리고 이성이 사라지는 걸까? 그건 뭔가 우리 1번이 나를 가지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랑의 감정과 동시에 불안함과 두려움도 같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감정의 줄타리 속에서 뭔가 한동안은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흔들거리는 순간 속에 가만히 이 흔들거리는 간질거리는 느낌을 계속해서 즐기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그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 뭔가 말씀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마치 영화나 어떤 그 다른 나와는 상관없는 작품을 감상을 하듯이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영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너는 왠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1번은 뭔가 나처럼 소심한 사람보다는 왠지 강한 남성을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1번은 너무 강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세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번한테 어찌 되었든 계속해서 끌리고 있어 하는 식의 두려움과 사랑이 이분이 가진 감정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이제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의 감정 같은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에요. 뭔가 두 분의 관계 같은 것은 분명하게 한 번 이별을 맞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어쩌면은 끝난 지 꽤 오래된 커플분들이 이것을 누르셨거나 아니면은 썸이 이제는 거의 완전하게 끝나버렸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신 분들이 이것을 뽑으셨거나, 어찌되었던 그 뭔가 친구를 생각하시고 뽑으셨다면 그것도 나랑 뭔가 헤어진 지 오래된 그런 친구?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은 우리는 분명한 어떤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었던 그런 커플들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들입니다. 라는 식의 리딩이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헤어짐의 순간 같은 것이 아직도 뭔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생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헤어진 지 정말 그 순간이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마치 어제 이별의 순간을 겪었었던 것처럼 그 충격 같은 것이 아직도 이분한테는 굉장히 크고, 아직도 어떤 그 상실의 고통 같은 것을 굉장히 너무나도 생생하게 뭔가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이분은 계속해서 느끼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어떤 여기에서 보이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됐다. 뭔가 하늘이 너희 둘을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은 그 쿠폰의 기간이 만료가 된 것처럼 그 두 분의 인간관계 같은 것은 만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선 같은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반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그 끝나버린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는 100%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그 희망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이는 느낌만으로는 두 분은 뭔가 다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다시 맺어지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하늘의 어떤 운기의 흐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분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이분 자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헛된 가망 같은 것을 품으면서 다시 더 하고 싶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라고 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이 품은 감정 같은 것은 뭔가 죽일 수 없는 나의 그리움 같은 것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이분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뭔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어떤 사연 같은 것으로 지금 자신의 가슴에 맺어진 상태거든요. 약간 한의 멍울이 이렇게 잡힌 것처럼.
그래서 이분은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취해 있고, 우리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룰 수 없는 상상이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상이고 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뭐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나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그 차가운 태도를 조금 보임으로써 현실적인 삶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는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사랑이 나한테 주었었던 그 감정을 아직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이 뭔가 우리의 운명의 흐름을 여기까지라고 정해주시고 더 이상의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뭔가 내 가슴에서 이 그리움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질없고 헛된 희망인 거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는 나의 그리움에, 그 그리움의 주인인 나조차도 차갑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카드들의 감정 같은 것은 뭔가 굉장히 좀 애절하고 가슴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도 뭔가 두 분의, 이것만 보면은 두 분의 관계는 그냥 다 끝난 상태인데 이분 혼자서 약간 가망 없이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 한동안도 두 분이 다시 만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분도 뭔가 지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상태가, 나는 그리움에 매여 산다. 그리움에 매여 살고 그 그리움이 달빛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는 거기에 끈을 꽁꽁 이렇게 묶어둘 거다. 내 그리움에 빠져있을 때 나는 그나마 어떤 나의 상처 같은 것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는데, 이 그리움을 내가 외면할 수는 없다. 이 그리움이 나한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이분의 감정 같은 것이 읽혀졌습니다. 약간 뭔가 부질없고 뭔가 슬프고 허망한 희망 같은 것을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이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냐, 뭔가 그 두 분의 관계의 흐름 같은 것은 뭔가 주변에 되게 장애물이라던가 태클 같은 것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둘러싼 장애물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두 분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두 분의 관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일부러 뭔가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그게 아니면 너희는 사귀면 안 되지 라면서 괜히 뭔가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뭔가 두 분을 그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것은 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고 하필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근무를 해야 되는 퇴근 시간은 더 너무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흐름을 뭔가 방해를 했다, 이렇게 두 분을 막았었던 그런 장애물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왠지 저는 이것이 사람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괜히 너네 사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냥 직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태클 같은 상황 같은 것은 실은 굉장히 힘이 컸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을 정말 힘들게 많이 했었던 상황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랑 굉장히 원활하게 막 이렇게 만나서 어제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뭔가 그 관계의 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사람하고 요새는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 사이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셨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뭔가 커플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감정의 흐름 같은 것에는 인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열망 그리고 욕심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의 베이스 이면에는 장애물과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고, 남성분의 마음은 굉장히 크다.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욕심과 열정, 욕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분의 감정선 같은 것을 좀 더 파보자면 이분은 자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열정에 몸을 내던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런 불리한 상황, 이런 나의 사랑에 방해되는 그런 환경 같은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라도 다 내가 물리치고 나는 이 관계를 뭔가 되찾거나 이 관계에 내가 푹 빠져있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싶다. 나는 이 관계에 난 정말 제대로 빠져본 적도 없다. 이 감정이 주는 달콤함에 나는 완전히 취해본 적도 없고 이 감정을 나는 아주 맛있는 술처럼 다 마셔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나는 하다가 만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과 집착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관계성 같은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나는 뭔가 질리도록 이 감정에 잔뜩 취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신을 뭔가 방해하는 세력, 일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이 좌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억한 심정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는 왜 같이 있으면 안 되냐. 나는 아직 더 같이 놀고 싶고 더 같이 대화도 하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았고 다 표현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관계의 형태성 같은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커야 한다. 더 커야 하고 더 깊어야 하고 이 인연의 끈은 더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야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관계성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 관계성에 나의 사랑과 열정, 감정의 에너지를 쏟아서 이것을 모두 가득 채울 것이고 이 가득 채워진 감정에 나는 푹 빠져 있고 싶다. 푹 빠져서 다른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방해하지 말아라 나를. 이런 식의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되찾지 못한 자신의 그리움, 사랑 같은 감정과 언젠가는 나는 다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의 굉장히 강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의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아서 약간 더 한 시간이 흐르면은, 이 관계에서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은 뭔가 좀 사연이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 게,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았는데 안 좋게 나오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도 추가 카드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다 그냥 안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좀 더 시간이 되면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네,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분이 뭔가 쟁취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것도 뭔가 꽤 오랜 시간 이분이 어떤 공 같은 것을 들이고, 여기 세븐 펜타클이
세븐 완즈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관계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적 같은 것들을 모두 처치를 하고,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다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세상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의 희망 같은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분은 뭔가 다시 함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좌절감이에요. 뭔가 위에 있는 제가 잡아놓은 카드로 짐작을 해봤을 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봤을 때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잘 쌓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의 기반 같은 것이 두 분의 관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이, 그 기반이 이렇게 흔들흔들 무너지고 있다는, 흔들거리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상황이 한 번 더 작용을 하거나 어떤 운기의 때를 뭔가 벗어나게 된다면 두 분은 더 잘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여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관계의 중심, 관계의 가운데 그런 곳에 안착해 있는 느낌이다. 뭔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남성분한테 가장 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뭔가 내가 나의 돈을 위해서, 어떤 나의 공부나 직장을 위해서 그 소용돌이를 향해서 나는 떠나가야 해. 너를 두고 떠나가야 하는데 그 길이 되게 마냥 희망찬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공부를 해야 한다면은 정말 그 공부하는 시간이 길고 합격률이 낮은 그런 고난이도의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을 위해서 그것에 매진하느라고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두고 가고 싶진 않았대요. 그런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사랑하는 너를 두고 이렇게 떠나가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사업을 하게 되셔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게 되는 모습 같은 것도 보여요. 이제 너랑 친해졌는데 너랑 계속 같이 있고 같이 놀고 싶은데 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지방으로 가야 해. 거기에서 너 같은 친구는 아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나 뭔가 두렵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고, 어떤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향해서 내가 선택을 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한테는 굉장히 많은 절망감과 스트레스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손으로 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내가 뭔가 되도 않는, 희망이 정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 나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뭔가 던져버린 게 아닐까?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잘못 베팅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식의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감정 같은 것은 어떤 슬픔과 절망이고, 뭔가 우울한 지옥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희망이 더 이상은 없을 거야.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것에 절망한 상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밖으로 나는 꺼낼 수는 없어. 이런 폭풍우 같은 것은 내 내면 안에서만 쳐야 하는 그런 벌 같은 거야. 내가 제대로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말 같은 것을 너에게 표현을 했더라면, 우리 4번에게 내가 좀 더 제대로 표현을 했더라면 내가 이런 슬픔의 지옥에 덜 빠져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었던 걸까? 이 관계는 분명 잘 될 수도 있었고,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미래를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은 어디로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너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문자나 아니면 전화나 하다못해 메일이나 카톡을 날렸더라면, 그랬더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나 아쉬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어떤 되게 전반적인 느낌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회와 죄책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표현과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절망의 지옥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 대신에 그냥 아무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약간의 어떤 침묵 같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그 안에 빠져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우리 4번에게 뭔가 말을 제대로 했다면, 내가 똑바로 나의 감정을 전했다면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나는 뭔가 4번에 대한 어떤 솔직한 마음을 왜 어째서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뭔가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하는 것 대신에 계속 뭔가 절망에 빠져있는 답답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시간의 흐름이 좀 지나면 이분도 이 관계성에 대해서 아쉬운 감정 같은 것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추억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이 끝난다면 한동안 가슴 아픈 나의 슬픔과 고통, 상처 속에 있으면서 조금 더 먼 미래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자. 뭔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시간과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어떤 환경의 흐름 같은 것이 너무나도 원활하지가 않다. 뭔가 사랑을 하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가 감정을 공유하고 느끼고 뭔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잘 되지 않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을 공유하기에는 불리한 상황.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리고 이분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뭔가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다만 나는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더 먼 미래, 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회를 노려보겠다. 여기서 뭔가 나는 포기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힌트와 그리고 이분의 의지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슬프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다 예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슬프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다, 거기에는 그 감정의 이면에는 어떤 그 절망감과 슬픈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이상은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카드는 왠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같거든요. 아, 우리 여러분은 그동안 뭔가 잘하셨다.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잘못이 없다. 우리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이런 카드들이 나와준 것 같고, 밑에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 태도 같은 것이 이렇게 혼합으로 섞인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여기서도 느껴진 건데, 어떤 이별, 관계의 종료, 이제 여기까지가 끝임을 지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의 순간, 혹은 아니면 이별의 순간과 비슷한 그런 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한번 도래를 하셨었던 분들이 이걸 많이 뽑으셨을 것 같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별의 순간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두 분의 관계는 더 이상 여기서 미래를 꿈꾸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이는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 어떤 쌍방적인, 그리고 꽤나 깊고 작지 않았었던 감정의 교류가 이렇게 오고 갔을 것이다. 오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 라고 다짐을 한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의 한 90% 정도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이 상황을 역행을 하고 어떤 이 흐름 같은 것을 내가 거꾸로 올라가서 이 관계를 다시 차곡차곡 이 쏟아져 버린 건물의 벽돌을 하나씩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다시 완전한 집을 만들고 다시 완전한 우리 여러분을 찾아서 같이 좋은 관계로 남고, 그러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실은 이 사람이 아직 그것을 완전히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긴 하지만 한 95% 정도, 막 90% 정도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사실 기반으로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 같은 것도 뭔가 우리 여러분을 잊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실 분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만은 없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흐름 같은 것은 인력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아쉬워도 우리 여러분을 좋아했었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컸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포기 같은 것을 해버린 거죠. 제가 여기에 잡아놓은 생각이라는 카드에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이분은 그 두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무력함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무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자꾸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쓰러진 건물들의 잔해를 모두 건물이 되게 무겁게 퉁퉁하게 떨어졌죠. 이 무거운 돌덩이를 내가 다시 올려서 이 관계를 재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자책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이 관계가 흩어져 버리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 5번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야. 라고 이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약간의 자책이라던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 같은 것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버려두시는 편이 좋아요. 적어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진다. 나의 약함에 대한 이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나는 이런 식으로 질 것이다. 그것은 뭔가 이 관계의 잔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잔해 속을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분은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돌아와, 나 힘이 없어도 너를 지키지 못해도 돌아와 라는 식으로 질질 잡아 끄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까지임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태도 같은 것이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이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신경을 쓰여서 혹시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이 이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원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